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지난해 광주에 처음 생겼는데요. 시설 측이 저녁 시간 장애인 전용 레인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장애 딸을 둔 아버지 노경태 씨. 딸의 건강을 위해 퇴근 후 반다비 체육센터를 찾아 수영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수영 레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장애인이 그 일반인과 같이 레일을 사용하다 보면 이 수영이 막히게 되죠, 흐름이.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영장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장애인 전용 레일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저녁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애초에는 문을 닫는 밤 9시까지 중증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저녁 6시부터 비장애인들과 같이 사용하라며 지침을 바꾼 겁니다. 알고 보니 장애인을 위한 안전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못해 아예 운영 시간을 줄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 역량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150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은 또 다른 차별을 겪어야 하는 상황. 여기가 처음에 설립했던 취지대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주 북구는 지난해 이 체육센터를 소개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1호 시설이라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맡겨놓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제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입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라면 혈세를 들여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건데요.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1억 8천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 비슷한 성격의 기관을 통합하고 업무 효율화를 꾀한다며 드린 용역은 올해 4월에 납품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주, 광주시는 공공기관 4곳을 줄이는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의 내용은 충분히 나왔고 그걸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역 결과는 어디까지나 용역은 과정의 참고사항이다. 다른 나들목과는 다른 구조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이 제시된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주시는 일찌감치 지산나들목 폐쇄 결정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폐쇄지요. 그건 용역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항입니다. 지산나들목 안전성 평가 용역에는 1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몇 달만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와서 다양하게 의견 논의하고 의회하고도 좀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답이 정해진 정책 추진에 혈세를 들인 용역을 들러리 세우는 건 아닌지, 서두르다 또 다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3.1절을 맞아 광주에서는 3.1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수피아 여자중학교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만세 삼창 등을 하며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수피아 여중은 수피아 여고와 함께 일제강점기 광주 3.1 만세운동의 발원지로 당시 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23명의 교사와 학생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만세운동의 경로인 수피아여고 광주학생운동 기념비부터 양림교와 5.18 민주광장까지 행진하며 3.1운동 정신을 기렸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무등산에 사는 멸종 위기종 생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무등산에는 멸종 위기종 동식물이 각각 8종과 2종이었지만 10년 동안 동물 17종과 식물 4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멸종 위기종은 붉은 박쥐와 담비,
대홍난과 으름난초 등입니다. 또 무등산에 서식하는 전체 동식물도 국립공원 지정 전 2,296종에서 4,100여 종으로 1.8배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전과 확실히 차별화되고 또 도심으로의 박람회장 확장이 시작되는 곳, 바로 저류지에 조성된 오천 그린광장입니다. 순천시는 40여 년 전 독일 연방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만들어진 독일 보네 저류지 공원을 모델로 삼아 도심 정원은 물론 새로운 광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행정 수도이자 악성 베토벤의 고향인 보는 1979년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농지 기능이 떨어진 라인강 범람 지역에 라인아우에 파크라는 저류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 면적만 160헥타르, 우기에는 본래 홍수 조절 기능을, 평상시엔 시민들의 휴식과 레저는 물론 벼룩시장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의 장입니다. 15개 다리와 15헥타르의 호수가 있고 양봉장과 맹인정원, 일본정원, 장미정원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시설이 있습니다. Durch den großen See mit 15 Hektar Seefläche, Wasserfläche und die große Grünanlage, Grünfläche, kommt es sicher zu einer gewissen Reduzierung.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보네는 라인아우에 파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이곳 독일 보네 저류지 공원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과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 등 순천시가 추구하는 도시 공간 배치 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순천시는 특히 독일의 도시들이 150년 전통의 연방 정원 박람회를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고 임시 시설을 지었다 허무는 대신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동천백길 그린 아일랜드와 이어지고 문화 공연과 피크닉이 있는 오천 그린 광장에 독일 본 저류지 공원을 접목시켜 순천시가 그리는 광장 문화를 선도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장 공간이 주변 건물들과 또 우리 편리를 위해서 세운 자동차 관련된 여러 시설들과 서로 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의 정원 박람회가 찾아가 구경하는 정원에서 삶 속의 정원으로 바꾸는 순천시 도시계획의 시작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의 분리 움직임 속에 목포시와 무안군이 벌써부터 분리될 연구원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지 제공 등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결론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분리와 통합의 역사를 반복했던 광주 전남 연구원. 결국 다시 갈라서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목포시와 무안군이 바빠졌습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가 서남권 거점 도시를 배려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 무안군은 도청 소재지를 강조하며 전남연구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인접이기도 하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행정의 중심인 또 목포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목포로 와야 된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전남으로 오면 도청 소재지 무안에 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광주 전남연구원이 분리될 경우 남학 신도시의 사무실 임대로 연구원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과거 전남발전연구원 시절 머물렀던 전남개발공사 건물은 더 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남항부지와 오감 고교부지를, 무안군은 오령지구 청사부지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연구원 신축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분리 이후 전남연구원으로 배치될 인력 규모, 나주시 임대청사의 계약기간, 지자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따져볼 게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리가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걸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는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이사회 의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연구원의 실질 분리는 7, 8월 무렵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나주시가 한국 지역 난방공사를 상대로 한 열병합 발전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 등을 받은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6년 동안 이어져온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이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난방공사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사는 연료 사용 허가를 취소한 나주시의 처분에 불복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나주시 동강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헬기 6대와 산불 진화대원 90여 명을 투입해 불이 난 지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산 아래에서 나뭇가지 등을 태우다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번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장 서운에 제동이 걸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부산 시민단체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